안녕하세요. 꽃보다 다육입니다. 가을 장마가 시작이 돼서 어제 비가 많이 왔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집 까라솔 에오니엄 속 아이들, 그 동영종 아이들을 잠을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비를 맞췄답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 집 민경 애들이 잠이 들 때는 되게 못생겨져요. 그래서 이렇게 어저께 물을 살살 듬뿍 주고 비가 와서 비를 한 번 더 맞췄어요. 얘네를 갖고 이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애완용 비둘기가 울고 있죠. 이렇게 저희 러블 로즈 적심한 곳에서 2두가 나오는 애도 있고 1두가 나오는 애들도 있고 말라서 죽어서 없어진 애도 있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다육이를 어쩜 이렇게 크게 키울 수 있어요. 크게 키우는데 크게 키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제 다육이를 어느 정도 이제 키우다 보면요, 크게 키울 수도 있고 작게 키울 수도 있고 내 손의 다육이처럼 잘 알아가는 처음에는 다육이가 힘들어요. 근데 한 3년은 기본은 키워봐야 이제 감이 조금 오거든요. 이제 5년서부터 좀 이제 다육이가 많이 쉬워지는데요. 이렇게 콜로라타 적심해서 올해 좀 여름에 폭염에 고생을 많이 해서 얼굴을 확 줄여갖고 얘가 등성등성 해졌는데 다시 수돗물을 먹고 통통해져갖고 어저께 빗물 샤워를 한번 더 해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입장이 채워져 나가고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저희 홍상생술 하나는 되게 예쁜데 하나는 이렇게 물이 많이 빠졌어요. 얘는 그러니까 안에 있다가 나갔다가 들랑달랑 했던 다육이고 얘가 좀 작은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올 폭염에 고생을 많이 해갖고 하엽이 엄청 많이 졌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목 뒤에 실뿌리가 많이 나와 있죠. 실뿌리가 나와 있는데 얘가 좀 덜렁거려요. 그리고 화분을 얘가 좀 대형종으로 크는 애라서 작은 화분에 제가 홍생산 수술이 작년에 3개였었어요. 근데 하나는 노숙을 10월 초까지 하다가 안에 들어오니까 병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되게 예뻐라 했던 애인데 그래서 떠나보내고 얘는 또 다른 홍상생술 이렇게 해서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뭔가 뿌리가 덜렁덜렁 그래서 다시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러블 로즈 이렇게 물 듬뿍 줬죠. 그러니까 다육이는 크게 키우는 게요, 너무 굶겨서 키우면 제가 느낀 건데 안 커요. 그러니까 물을 적정 시기에 잘 줘야 영양제도 안 줘도 잘 큽니다. 햇볕도 잘 보여주고. 근데 이게 그늘 안에 베란다 안에서는 빨리 키우기가 힘들어요. 근데 베란다 밖에서 거리대에서 키우거나 아니면 노지에서 키우면요 빨리 키울 수 있는데 물을 적절하게 말리지 않고 키우면 얼굴을 크게 키울 수 있고 화분도 너무 작게 하는 것보다 좀 크게 하면 크게 키울 수 있는데 베란다 안에서 화분을 크게 해서 크게 키운다는 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웃자라 햇볕을 많이 못 보게 되면. 그래서 베란다 안에 화분을 작게 키우는 게 좋고요. 베란다 안에서 크게 키운다는 욕심은 조금 버리셔야 돼요. 왜냐면 못생겨집니다. 예. 너무 이렇게 진실된 답을 줬죠. 베란다 안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베란다 안은 작게 키워야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까라소리 노숙을 어저께 처음 한 거죠. 바깥에서 비가 마침 내놓을 때 많이 안 오더라고요. 비가 끝났는지 알고 제가 이제 목초액이랑 영양제 물을 좀 해서 좀 줬어요. 얘네들은 주고 조금 있다가 비가 조금 살짝 오긴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오후에 보니까 땅이 그래도 젖어 있어요. 그래갖고 오늘 새벽에 또 비가 온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비를 한번 마침 까라소리예요. 잠을 깨우려고. 그러니까 7월 달서부터 물을 7월 중순, 7월 초에 좀 준 것 같기도 하고 7월 중순서부터 제가 물을 굶긴 것 같아요. 근데 하엽을 많이 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다 보니까 뿌리 반응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잠잘 때 되게 못생겨지거든요, 애들이. 근데 요 정도 지금 아주 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까라솔. 얘는 제가 선물 받은 독일 마리아예요. 독일 마리아. 독일 에보니. 이렇게 보면 하엽이 엄청 많이 졌죠. 얘가 블루 클라우드인데 얘도 많이 탔었어요. 많이 타갖고
거리대 나갔다가 홀라당 타갖고 제가 얘는 동형이 아닌데 물을 많이 굶겼거든요. 그래서 하엽이 이렇게 많이 지고 탄입들도 보이죠. 하엽도 이렇게 지고 없어지고 다시 깨끗해지고 있어요. 얘도 지금 목대가 몇 개 있었는데 제가 많이 분질러 먹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겨울에 작년 겨울에 냉해를 입었던 라울이에요. 물방울 계속 떨어지죠 위에. 라울인데 얘도 거진 여름 내내 물을 굶겼어요. 물을 굶겼더니 너무 이렇게 좀 앙상하게 많이 변했죠. 그러니까 물을 안 주면 애들이 되게 못나지거나 목대가 말라서 죽거나 합니다. 그래갖고 얘가 겨울에 냉해를 입어갖고 죽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살았는데 물을 좀 잔 챙겨주고 햇볕에 내놓았으면 되게 예뻐졌을 거였는데 햇볕에 내놓지도 않고 물도 굶기고 그래서 어저께 좀 보약을 먹인다고 내놓긴 했는데 이렇게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굶기며 못나지고 병충해도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물을 적절하게 주는 게 좋은데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깍지 있죠. 하얗게 생긴 애들. 그런 애도 많이 생기고 눈에 안 보이는 응애 같은 애들도 되게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적절하게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얘는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꼬지 같은 경우에 잘 되려면요 물을 잘 챙겨줘야 돼요. 좀 이렇게 전 초보 때 이꼬지를 상당히 잘 키웠는데 다육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꼬지도 많이 나오고 관리할 애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예전 같지 않게 이꼬지가 잘 크게 키우지 못한다 그럴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 있을 때 이꼬지 눈 맞춤을 많이 하고 물거품 제때제때 물을 챙겨줬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말라서 죽는 거죠. 올여름에서 많이 말라서 죽었어요. 얘도 지금 물을 챙겨줘야 되는데 독일 에보니도 거진 홀라당 물이 지금 하엽이 엄청 많죠. 이렇게 하엽이 심하게 질 정도로 물을 좀 굶기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키우다 보니까. 그래서 댓글에 다육이를 어떻게 잘 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을 하엽이 심하게 아니면 또 주름이 심하게 지기 전에 챙겨줘야 잘 크고 햇볕을 잘 보여줘야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까라솔 동형 물 줬고 얘도 지금 물 먹은지 러블로즈 작은 애인데요. 얘도 어저께 사실 내놓고 비를 흠뻑 맞추려고 했는데 마침 또 내놓을 때 비가 막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제 물을 좀 이렇게 주고 또 빗물도 살짝 맞긴 했어요. 이렇게 보면 생장점에 물이 고여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입장을 키우고 하는데 얘네들 러블로즈 성장을 잘할 때 10일까지 가면 좀 애들이 많이 얼굴을 줄이고 있어요. 벌써 물 준 지가 제가 2차 20일 만에 물 줬어요 하고 영상 올렸는데 그게 조회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게 벌써 10일이 지나니까 8월 11일 날 물을 주고 벌써 지금 8월 22일이니까 시간이 어쩜 이렇게 훅 가는지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을 어저께 챙겨줬으니까 10일 만에 챙겨준 거죠. 이렇게 물 챙겨주고 또 비도 맞추고 있습니다. 못난이 애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홍매화도 얘도 분갈이를 있던 애들 싹 해주고 저희 예쁜 애들도 홍매화가 있고 못생긴 홍매화가 있었는데 욕심에 큰아분에 이렇게 옮겨줬어요. 크게 키우려고. 그러면 햇볕에 잘 내놓고 키워야지 크면서 예쁘게 크거든요. 근데 그늘에 가다 놓고 키우니까 이게 목대 보세요. 목대도 고사하고 요렇게 고사한 잎에 자구가 있죠. 이걸 얼렁 띄워주셔야 돼요. 얘도 같이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뻐라야지 미워라하고 관심을 안 두면 이렇게 애들이 못생겨지고 병도 들고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지금 샐러드 볼도 어저께 비료물을 흠뻑 줬어요. 그러니까 영양제 물을 흠뻑 먹고 얘도 그래도 무사하게 잘 하엽도 많이 안 내고 얘도 잘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엽은 많이 안 낸 것 같지만 그래도 하엽이 뒤에 보니까 숭숭숭숭 있네요. 이렇게 지금 저희 집에 못난이 애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 할로윈 애들도 있죠. 동형종 애들 지금 잠 깨우려고 물을 이렇게 준 거를 보여드렸고요. 아기 창들 밭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얘네들 상당히 제가 물을 그렇게 굶겨 보이진 않게 키우거든요. 근데 요거보다 지금 이렇게 아주 심하게 오므리게 물을 많이 굶겨봤는데요. 제가 웬만해서 이렇게 물을 안 굶기는데 한번 굶겨봤어요. 그랬더니
물을 줘도 반응을 제대로 안 해야지. 그 물 먹은 지 5일 됐는데 탱탱해지지가 않았죠, 아직도. 그러니까 뿌리가 많이 상한 거예요, 얘네들이. 물을 너무 굶기게 되면요, 물을 잘 못 빨아들여요, 애들이. 그래서 적절하게 물을 굶겨야지 너무 심하게 물을 굶기면 안 되는데, 저는 한번 심하게 한번 물을 굶겨봤어요. 그러니까 물 줬는데도 5일이 됐는데도 입에 이렇게 주름이 있어요. 원래 이 상태 좀 주름이 있을 때 이때 물을 주는 건데, 저는 너무 심하게 얘처럼 이렇게 오므려져 있는 거야. 너무 물을 굶겼더니 이렇게 오므려져 있죠?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물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물을 줘도 물 반응이 늦고 물을 빨아들이는 게 상당히 느려요. 그래서 개 중에 물을 제대로 못 빨아들이고 이렇게 시들시들하다가 진짜 심하면 가고, 그래서 이제 너무 못 빨아들일 때는 저면간수로 하는 거예요. 하루 정도 화분을 물에다가 한 요 정도 절반 정도 담가서 저면간수를 하게 되면요, 물 반응을 못했던 애들도 물 반응을 하는데, 하루도 담가놨는데 물 반응을 못한다 그러면 이틀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틀에도 안 된다 그러면 개로 뽑아서 말려갖고 뿌리를 아주 제거를 해갖고 새 뿌리를 받으셔야 돼요. 뿌리가 손색이 돼갖고 물을 못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너무 굶기는 거는 안 좋다. 그래야지 또 잘 키우는 거는요, 적절하게 요 정도 굶었을 때 물 줘야 되는데, 진짜 심하게 이거보다 오므려져 있을 때 창이 이렇게 오므려져 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므려져 있을 때 물 줬더니, 물을 주고 하루 이틀 되면 이렇게 빵빵해져요, 애들이. 정상적인 애들은. 근데 이틀이 물을 줘도 빵빵해지지 않고 요렇게 있다. 지금 5일이 됐는데. 그러면 뿌리가 많이 좀 안 좋은 상태인데, 그래도 지금 보니까 그래도 많이 활짝 폈어요. 이거보다 심하게 오므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보여드릴 때, 달살배 핑크의 얘는 번이고, 제가 이 영상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따라 사셨어요, 저렴하게. 그래서 보시고 얘를 자기한테 몇 개 팔라고. 아유, 이것도 어렵게 구했는데 이걸 몇 개 팔기 힘들죠. 얘네들이 가격이 워낙 센 애들인데 이렇게 저렴하게 구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제 개 중에 이제 농가들이 이제 좀 가끔가다 이벤트 형태로 저렴하게 팔거든요. 그때 찬스를 잘 이용하면 예쁜 애들을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기를 넘어가면 그 농장에서도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 몇 개 팔라고, 저도 이거 몇 개 더 살라고 농장에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자기한테 몇 개 더 팔라고, 자기 다 보냈다고. 아유, 저도 이게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몇 개 팔기 힘들죠. 그래갖고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가 봤어요. 몇 개 더 살라고. 없어요. 이게 기회가 이분들도 수입을 막 할 때, 문이 열릴 때 그분들도 막 데리고 와서 가끔가다 이벤트 형식으로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네요. 그래갖고 얘를 작은 화분에 옮겨서 심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내일 또 태풍이 엄청, 제가 알기로는 30m 이렇게 부는 것도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남부 쪽으로 서해 쪽으로 이렇게 간다 그랬나? 그래서 중부도 한 내일 오전서부터 한 10시인가? 그 정도 태풍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태풍 조심하시고요. 저한테 태풍이 불 때는 거리대를 어떻게 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노하우가 있잖아요. 태풍 바람 세게를 보고선 한 10이 넘으면 들여 놓을 거예요. 이렇게 10이 넘는다. 이게 원래 25가 진짜 강력한 태풍이거든요. 근데 30m면 어마어마하게 돌풍, 강풍이 부는데, 이게 전부 다 부는 게 아니고요. 그 태풍이 지나가는 그 통과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럴 때는 거리대를 싹 집어 넣으셔야 되는데, 이게 바람 세기에 따라 틀려요. 근데 제가 이제 바람 세기를 얘기하시면 그걸 맞춰 또 집어 넣으시는 분들인데, 초보자님들은 아예 거리대를 그냥 베란다 안으로 그냥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초보 때는 너무 거리대를 많이 하시지 말라는 게, 경험이 없으니까 태풍도 경험해봐야 되고 뭣도 경험해봐야 되는데,
한다고 그래갖고 거리대 내놓고 키우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걸 또 집어넣으려면 힘들잖아요.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경력에 따라 이제 얘를 어디다 집어넣고 어디다 노하우가 있는데 처음 하실 때는 진짜 많이 키우라고 제가 권하고 싶지가 않고 한 100개 밑으로 좀 이 3년을 키워보시고 경험을 해보신 다음에 거리대도 적당히 설치해야 되는데 거리대 진짜 쫙 내놓고 키우다가 태풍 맞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태풍이 올 때는 거리대를 철수를 해야 돼요. 잘못하다가 이거 그 바람 세기가 10이면 어느 정도 바람 세기고 20이면 어느 정도고 30이면 어느 정도 이런 걸 좀 알고선 거리대를 쫙 설치를 하는데 이걸 모르고 거리대를 쫙 설치를 하다가 태풍이 진짜 심하게 오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초보자님은 무조건 태풍이 온다 그러면 거리대를 그냥 안에다가 집어넣는 우리 옛날에 민방위 훈련처럼 그런 거를 예습을 한다는 생각하시고 다 안에다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근데 30m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우리나라에 30m가 아니라 이 통과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분들은 철저하게 그 베란다 거리대를 철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꿀하루 되세요. 빠바이. 태풍 조심하세요. 내일 아주 강력하게 온답니다.